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경기 판교 국군정보사령부 사무실에는 북파공작원, HID 등 38명의 병력이 선관위 투입에 대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93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이 따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구 여단장의 정보사 방문 사실을 확인하고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인원이 수사기관에서 최근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MBC 취재 결과 93회 여단장은 3일과 4일 이틀 휴가를 내고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판교 사무실로 갔습니다. 휴가는 전날인 2일 미리 냈는데 상급 부대인 1군 단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 여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12.3 내란의 공동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정보사 사무실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기갑여단은 경기도 파주에 주둔해 서울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입니다. 이 때문에 계엄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될 경우 전차를 동원하기 위해 제2기갑여단장을 대기시킨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이 기갑여단에 대한 출동 지시는 없었지만 여단장은 휴가 중에도 병력 출동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육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탱크 등 기갑여단이 이동한 정황이나 아니면 이동을 준비했던 정황이 실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별도로 병력이 출동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은 없습니다. 당시 정보사 사무실에는 93회 여단장 외에 방정환 국방부 정책차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방정환 차장은 민주당이 노상원 씨의 측근으로 지목하며 인사까지 챙겨줬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93회 여단장은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비역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몇 달 전부터 전화해 진급을 거론하며 장관이 내게 국방부 TF 임무를 맡기려 한다고 해왔는데 비상계엄 당일도 같은 이야기를 하며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저 몰랐다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12월 3일 구 여단장은 휴가를 내고 경기 파주 기갑여단을 떠나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민간인 노 씨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부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보사에 간 겁니다. 그런데도 뭘 할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여단장은 정보사 사무실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만났습니다. 노 씨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문 전 사령관은 구 여단장의 육사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들 외에 정보사 사무실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시 휴가를 내고 정보사 사무실에 온 방정환 준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도 구 여단장은 한사코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12월 3일 국방 컨벤션 센터 오찬. 김용현 당시 장관이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이라며 탱크로 확 밀어버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탱크와 장갑차까지 동원할 준비를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민과 군이 충돌해 대규모 유혈 사태 같은 참극이 발생하는 것까지도 감수하려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MC 뉴스 양소연입니다. 육군 2기갑여단은 우리 군의 주력 전차인 K1A2 전차 1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갑차와 자주포 부대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부대 위치는 서울과 인접한 파주. 전쟁 시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고 곧바로 북한을 향해 돌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전방을 지키는 핵심 부대인 겁니다. 6.25 때처럼 전차를 앞세워서 내려올 수 있는 적을 막기 위해서 일본 특선상에 기갑여단 하나를 배치합니다. 그게 2기갑여단이에요. 그런데도 12.3 내란 세력은 비상시 이 부대를 빼서 서울로 투입하려 계획한 걸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 부대 동원이 이뤄졌다면 최전선이 북한의 무력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겁니다. 대북 강경 노선을 내세우며 철통 안보를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위해 오히려 극도의 안보 위험 상황을 조장한 셈입니다.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나며 이 기갑여단이 동원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갑여단은 쿠데타에 이용됐던 적이 있습니다. 1979년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당시 하나회 멤버였던 이상규 이 기갑여단장은 13일 새벽 2시 30분 전차 35대와 병력 180여 명을 출동시켰고 이들은 1시간여 뒤 정부 청사 역할을 하던 중앙청을 장악했습니다. 45년 후 이런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에도 이 기갑여단은 계엄군 편성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철통 같은 안보를 강조했던 박근혜, 윤석열 정부 모두 전방을 비우고 서울로 군을 투입했던 전두환을 따라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